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3천을 넘어섰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좋았던 그런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고 계시는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해도 아직 뭐 오늘 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6%대까지 막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좋을 때 장이 계속 좋지는 않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거쳐가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르기 마련인데, 이런 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저희 스타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제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듣기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약간 무리수를 더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방송이 좋아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듣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도 사람인지라 막 그 조회수나 뭐 반응 보고 뭐 그런 거에 목매달아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할 만한 얘기들, 좀 듣기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냥 이제 그런 거 다 떼고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보든 그냥 우리 할 말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약간 그 두 번째 마이웨이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주식을 전혀 안 하던 주변 사람들, 굉장히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대형주 단타 쳐도 되냐? 대형주 지금 투자해도 되냐? 대형주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매매하면 되지 않겠냐? 다 같은 뉘앙스의 질문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대형주가 이례적인 상승을 만들었어요. 당장의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이 상황을 되게 담백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 저희 채널 영상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를 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수급적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네, 수급주가 됐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현대차가. 대형주가 이런 수급주가 됐다. 고점을 돌파했다. 최고가를 가고 있다. 그러면서 수급이 유지되고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 영상에서 말했었던 거 였다가 접목해서 매매하면 되잖아요. 어니스트님 이런 매매 잘 하시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형주의 수급을 그 뒤에 이뤄져 있는 생리를 보게 되면은 이 최고가에서 수급주 스타일의 매매를 쉽게 선택하지는 못할 거예요. 대형주가 어찌됐든 간에 요새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 대 외국인 기관 동맹 그룹하고 힘대결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개인의 자금력 대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력으로 두 개가 힘대결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솔직한 말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개인 매수세가 강한 것은 맞아요. 인정은 해요. 그 부분은. 근데 개인 매수세 같은 경우에도 유한한 자금의 한계점, 임계치가 분명히 올 것이고, 반대로 이게 힘싸움 같아 보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전문 투자 집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형주에 한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여기서 사고팔고 서로 공정한 대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형주를 다루는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이때부터 해왔을까요? 아니에요. 화면이 이때부터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때부터도 물량 계속 가지고 오면서 컨트롤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여기서 붙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A와 B가 붙으면요, A는 여기서 처음 매매, B는 이거를 뒤에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매매로 붙었다. 이거는 B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뭘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네, 덩어리 물량을 가지고 있고 흐름 꺾이면 전량 매도 버튼 누를 수도 있어요. 그냥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급주 덩어리를 읽어가는 수급주 스타일의 매매를 여기서 한다? 진짜 할 수 있는 분들도 존재하겠지만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 미만으로 보고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경험치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직언을 할 수밖에 없는 솔직한 심정이고요. 여기서 그리고 조금 물리면 관리하면 되지. 맞아요. 웬만한 종목들 관리하면서 저도 관리에 자신 있고 관리하면 되지만 아마 여기서 만약에 관리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리와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대형주의 관리는 하락하는 사이클을 이 사이 시간에 대해서 쉽게 일반 개인들이 적어 컨트롤하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뒷단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례적인 상승이 지금 시작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가겠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겠지 하나만. 근데 현 시점부터는 더 갈 수도 있는 거는 맞지만 언제든 꺾여도 이상하지 않는 것도 맞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지고 이어온 사람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포 있게 시작하겠다? 좋은데, 요새 흐름 좋은데, 대형주 나날이 연일 최고가 갱신인데 지금이라도 막차 타야죠. 막차 타야죠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올라가는 막차를 타겠다는 거지, 자신이 떨어지는 첫 차를 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박스를 한번 봐볼게요. 이 박스 흐름만 1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박스 흐름 나오게 되면 분봉에서 보면 바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물려서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하락할 때는 강하게 나오다가 밑에서 박스 만들어져도 바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린 평단을 관리하면서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해도 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대형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중소형주도 사실 아까 이제 세력 얘기부터 나왔는데 세력이 더 좋은 가격에 매집해 놓고서 똑같은 상황에서 지네 마음대로 흔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것도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쭉 내려갈 때도 일자로 내려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회 주고 내려간다면 그 안에서 잘 나와야 되는 거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 되고, 이렇게 이제 굳이 대형주라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덩어리의 질과 양이 다릅니다. 똑같이 모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현대차 기업을 덩어리로 모은다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의 덩어리를 원하는 만큼 알차게 다 모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흔한 말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모아봤자 이만큼이에요. 중소형주를 경영권 분쟁에서 장악할 생각이 없는 이상 그 주식을 이 정도 크기의 덩어리로 다 모으진 않는다는 거죠. 덩어리의 질과 양이 다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차이로 인해서 이제 말했던 모든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제가 물어봤던 그렇죠. 뭐가 다른가요의 출발점이죠. 저거는 사실. 네, 사실상 흔한 말로 그런 시장 구성원 또는 시장을 유지시켜주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했었을 때 투자 집단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중에 코스피, 그 중에서도 코스피 200 종목. 왜냐? 재무적으로 심사 받은 기업들이고, 그리고 코스피 200주라 하게 되면은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재계 서열 몇 위 안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들, 즉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돈을 써도 괜찮다, 이게 기본적인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커져도 부담이 없어요. 덩어리를 오히려 더 키워가는 매매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조금은 많이 소외되거나 조금은 이름 들었을 때 여기에 굳이? 이런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벤처에 베팅하는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죠. 투자의 영역으로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덩어리 비중을 채워놓고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덩어리 양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이런 자금을 다 받아낼 주식도 없고요. 근데 코스피 200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실상 이런 식으로 변화가 급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흐름에서도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A 기관의 매물을 B 기관에서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흔한 말로 프로들끼리의 서로 매매 시세가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이런 얘기는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 분봉 보고서 그냥 손절 라인 잡고서 고점 돌파 매매를 한다던가 좀 단타 치는 쪽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거 어차피 이제 대형주의 수급이 붙은 거니까 그냥 단기적 수급주라고 관점을 갖고 들어가되, 말씀하신 건 이제 하락 상황에 대한 그런 어려움인 것 같으니까 손절 그냥 타이트하게 하면서 하면 괜히 지금 뭐 중소형주 갖고 도전하는 것보다는 대형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거나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투자 스타일 그리고 매매 스타일에서 어떤 경우에도 홀짝을 가장한 그렇게 맞추는 매매 행위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를 저는 안 하죠. 근데 그거를 해볼 수 있지, 나 충분히 내가 여유 있는 자금 가지고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걸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제 입장에서 그냥 이거를 권하거나 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매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보게 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맞췄다, 수익은 남겠죠. 근데 그 맞춤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겠죠. 자, 대형주가 주도주 흐름을 지나가고 나면 이제 대형주에서 그런 매매 못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맞춰봤던 그 맛을 봤던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는 중소형주에서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손해만 본 거잖아요. 잘 되든 안 되든 별로 꾸준한 투자 생활 함에 있어서 그렇게 좋을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압니다. 저도 시장을 매일 보니까 요새 대형주 핫하다는 거 아는데 지금은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가 좋으니까는 뭐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나는 그냥 손절 라인 잡고서 계속 그런 매매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대형주라는 거는 그냥 상황이 그래서 갖다 붙인 거지. 그럼 이제 어니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 그런 매매 할 수 있지만 이제 솔직하게 더 말하면 어니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매매 방법, 그리고 뭐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에 비해서 그런 방식에는 애초에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능성도 낮고,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방식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던가 롱런을 보장한다던가 그런 면이 좀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그냥 진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웨이 식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디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제가 두려워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장은 많은 분들이 귀가 닫혀 있을 거고, 무슨 소리야, 이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란 거를 잘 아시죠? 버디님도 저도 잘 알고 있고, 뭐 저희 얘기를 듣고 싶다 아니다 이런 거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막 대형주가 가는데 저희가 이런 약간 초치는 얘기를 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현대차 같은 것들이 더 갔다고 쳐봐요. 나중에 아유 그때 내가 그 얘기는 왜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밖에 더 들을 게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뭐. 그리고 저희 얘기대로 설령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물려서 되게 많이 진짜로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뭐 잘한 거 없는 거죠. 사실 저희한테 감사할 것도 아닌 거고 다들 힘든 상황인데. 네, 되게 미워 보일 거란 말이에요. 맞는 소리 하지만 미워 보일 거라는 거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네. 아무튼 저희는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기 위한 거고, 뭐 저희가 맞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다, 막 그런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어떻게든 흘러가요. 뭐 이게 쉽게 말해서 이 현대차 같은 것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이어나가느냐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좀 하나의 퍼즐 조각이 돼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방향성을 잡는데, 올바른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점만은 좀 잘 캐치하시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마음도 그래요. 저희가 그때 며칠 전에 영상 올렸지만 지금 이렇게 삼천 간 이런 와중에, 삼천 가기 전부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삼천 갈 거면 차라리 4천 갔으면 좋겠다. 다들 아프지 않게 오히려 이 상황 더 좋아지고 유지될 수 있게 쭉쭉쭉 더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마냥 4천 갈 거야 이렇게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응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했던 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짧게 손절 잡고서 매매해보지, 요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의 자금으로 대형주를 바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흔들리는 하락 흐름 나오게 되면은 줄 도미노 손절 나오겠죠. 그게 투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자금의 펀더멘털 자체가 좀 아직은 되게 굳건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니,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차분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오늘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말고도 투자 클럽도 같이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곳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저희 영상 보고 다 가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통일돼서 가입을 하신 상태인 분들이 많으니, 같은 주제로 좀 얘기를 하거나 질문을 주고받더라도 조금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 저희 식으로 따지면 저희의 관점에 맞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카페 안에 공지되어 있는 투자 클럽에 가입하시면 직접 어니님의 제자가 돼서 실전 매매를 어니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은 진짜 주식 초보자들도 어니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배워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저희가 이제 말로만 계속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따라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클럽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